대출 2억 원이 있는 50대에게 별도의 투자금 2억 원이 생겼습니다. 이 돈을 TQQQ에 한 번에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1억 원씩 나눠 투자해야 할까요? 2022년 초 2억 원을 TQQQ에 한 번에 투자했다면 그해 말 계좌에는 약 4,184만 원이 남습니다. 2023년에 강한 반등까지 버텨도 약 1억 2,479만 원으로 처음 투자한 2억 원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2022년 초 1억 원, 2023년 초 1억 원을 나눠 투자했다면 2023년 말에는 약 3억 6,066만 원이 됩니다. 같은 상품에 같은 2억 원을 투자했는데 결과는 약 2억 3,500만 원이나 벌어집니다. 반대로 상승장이 투자 직후 시작되면 몰빵 투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전혀 다른 결과로 갈라지는 두 개의 시장 경로. 같은 QLD, TQQQ인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빵과 분할 매수의 결과는 상품보다 투자 직후 어떤 시장이 먼저 시작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LD는 나스닥 100 하루 수익률의 2배, TQQQ는 하루 수익률의 3배를 목표로 합니다. 1년 수익률을 정확히 2배와 3배로 만들어주는 상품은 아닙니다. 레버리지가 매일 다시 조정되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 장기 수익률은 단순한 배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 성과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2026년 6월 말 운용사 공식 자료의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QLD는 2006년 출시 이후 연환산 약 25.94%, TQQQ는 2010년 출시 이후 약 44.36%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두 상품의 출시 시점이 다르고 과거 수익률이 앞으로 그대로 반복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높은 수익률만 보면 2억 원을 한 번에 투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는 연평균 수익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줄어드는 원화 금액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2022년 QLD의 연간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60.52%였습니다. TQQQ는 마이너스 79.08%였습니다. 2022년 초 2억 원을 한 번에 투자했다면 연말에 QLD는 약 7,896만 원, TQQQ는 약 4,184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QLD는 117.13%, TQQQ는 198.26% 상승했습니다. 2022년 초 투자한 2억 원을 팔지 않고 2023년 말까지 보유했다면 QLD는 약 1억 7,145만 원이 됩니다. TQQQ는 약 1억 2,479만 원입니다. QLD는 2배 이상, TQQQ는 거의 3배 가까이 반등했지만 두 상품 모두 처음 투자한 2억 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2억 원을 1억 원씩 두 번으로 나눠보겠습니다. 2022년 초에 1억 원을 투자하고 남은 1억 원은 현금으로 기다렸다가 2023년 초에 투자합니다. 2023년 말 예상 금액은 QLD가 약 3억 285만 원, TQQQ는 약 3억 6,066만 원입니다. 여기서 분할 매수는 매달 적립한 결과가 아니라 1억 원씩 연초에 두 번 투자한 단순 비교입니다. 환율과 세금, 현금 이자도 제외했습니다. 또한 2022년과 2023년이라는 특정 기간을 이용한 계산이기 때문에 분할 시점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래도 이 사례는 하락장이 먼저 시작될 때 현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몰빵 투자는 2억 원 전체가 2022년 하락을 맞았습니다. 분할 매수는 첫 번째 1억 원만 하락을 맞았고 남겨둔 1억 원은 가격이 크게 떨어진 뒤 시작된 2023년 반등을 누렸습니다. 하락장에서는 현금이 수익률을 깎는 자산이 아니라 낮아진 가격에 추가로 살 수 있는 가장 강한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상승장이 먼저 시작되면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2023년 초 2억 원을 QLD에 한 번에 투자했다면 연말 약 4억 3,426만 원이 됩니다. TQQQ라면 약 5억 9,652만 원입니다. 반면 2년에 걸쳐 투자하기로 하고 2023년에 1억 원만 투자한 뒤 두 번째 1억 원을 아직 현금으로 보유했다면 QLD는 현금을 포함해 약 3억 1,713만 원입니다. TQQQ는 약 3억 9,826만 원입니다. 상승장이 바로 시작된 경우 몰빵 투자가 QLD에서는 약 1억 1,713만 원, TQQQ에서는 약 1억 9,826만 원 앞섭니다. 시장에 먼저 들어간 돈이 많을수록 상승의 혜택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몰빵 투자와 분할 매수 중 언제나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몰빵 투자는 상승장이 먼저 시작될 때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 직후 폭락하면 투자금 전체가 하락을 감당해야 합니다. 분할 매수는 상승장에서 일부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투자 시작일이 고점이었을 위험을 여러 번으로 나눠줍니다.
특히 대출이 있는 40대와 50대에게는 이 차이가 더 중요합니다. 투자금 2억 원은 단순히 계좌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자녀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이 나가고 부모님 병원비가 생길 수 있으며 퇴직까지 남은 기간도 점점 짧아집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투자자는 하락 후 회복을 기다릴 시간이 길지만 50대는 퇴직과 큰 지출이 가까워 같은 하락도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대출 2억 원의 금리가 연 4.5%라면 이자만 연간 약 900만 원, 월 평균 약 75만 원입니다. 원금 상환액은 별도입니다. TQQQ 계좌가 2억 원에서 4천만 원대로 줄어든 상황에서도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는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때 소득이 줄거나 예상보다 빨리 퇴직하면 가장 낮은 가격에서 QLD TQQQ를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있는 40대와 50대에게 분할 매수는 항상 수익률을 높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시작 시점의 위험을 낮추고 하락장에서 강제로 매도할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현금을 오래 들고 있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소득이 안정적이고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가 투자 계좌밖에 준비되어 있으며 10년 이상 매도하지 않을 수 있다면 몰빵 투자의 장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몇 년 안에 퇴직이나 자녀 등록금 지출이 예정되어 있고 계좌가 70% 이상 하락했을 때 생활이 흔들린다면 분할 매수의 가치가 훨씬 커집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 일부를 먼저 넣고 나머지를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 나누거나 QLD를 중심으로 투자하면서 변동성이 더 큰 TQQQ는 감당할 수 있는 비중만 운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히 몇 번으로 나누느냐가 아닙니다. 계좌가 크게 하락해도 대출과 생활비 때문에 팔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몰빵 투자는 상승장이 먼저 시작될 때 강합니다. 분할 매수는 시작 시점의 위험을 낮아 생존 확률을 높입니다. QLD TQQQ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수익률이 조금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가격에서 생활비 때문에 매도하는 것입니다. 2억 원을 얼마나 빨리 투자할지만 고민하지 마시고 그 돈이 5천만 원 이하로 줄어들어도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계산이 끝난 뒤에야 몰빵인지 분할 매수인지에 대한 자신의 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